한덕수 대비를 했는데 이것도 이 바닥에 다 돌았어요. 덕수의 운명이 결국 콩밥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민주당 최고의 소식통이 전달하는 현 상황 보고 드립니다. 먼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은 하지 않으려 했던 민주당의 기류가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부터 내란 상설특검 구성까지 한대행이 협조를 안 할 거라는 판단에 시한을 걸고 압박하자는 강경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전날 비공개 의총에선 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할 것 같다.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거부권을 쓸 수 없는 내란 상설특검이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관련해서 김승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한 대행이 상설특검 구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2, 3일 본회의를 열어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총리실 측은 여러 의견을 들으며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압박을 해야죠. 관련해서 지금 정치권 내부는 어떻게 이 사태를 보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안정시켜드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솔직한 의견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한덕수 대비를 했는데 이것도 이 바닥에 다 돌았어요. 한덕수하고 지금 국무회의 참석하는 사람들 관료들은 양국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서 완전 반대였어. 처음부터. 그래 이건 좀 무리였다고. 안 되는 거 알았다고. 또 하나 양국법 등 6개 법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권 바꿔서 우리가 하면 돼. 그냥. 지금 하나 석 달 뒤 하나 뭐가 달라 그게. 근데 또 양국법 등 6개 법안 중에 정권을 교체하면 우리에게 불리한 것들. 우리가 막상 정부 입장에서는 부메랑이 될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 예를 들면 국회 증언감정법 이거 지금 재계에서 엄청 반대하고 있죠. 근데 미 상공회의소도 반대한단 말이야. 그래서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하고 암참 회장이랑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다. 다시 한번 제보하겠다 이런 말도 했잖아. 어? 그 우리가 정권 잡았을 때는 이게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다니까. 또 하나 국회법 개정안 이게 정부 예산을 국회로 던지죠. 그러면 여야 합의해서 법정 기한이 11월 30일이야. 거기까지 해야 돼. 근데 한 번도 이걸 지킨 적이 없어. 다 넘어가. 그래서 12월 30일쯤에 그렇죠. 예,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게 여야 합의가 안 됐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부 원안이 그냥 예산으로 통과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이걸 바꿨어. 여야가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정부 예산으로 통과되는 걸 없애버렸다고. 그러면 만약 우리가 정부 잡았어. 예산안을 이재명 정부에서 냈어. 국민의힘에서 그걸 협의해 주겠어요? 안 돼. 그러면 정부 예산안대로 옛날에는 되는데 이 통과되면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잡았을 때는 이게 부메랑으로 될 수도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건물 행사라 그래, 뭐, 어쩌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사실 김건희 특검도 중요한 게 아니야. 왜? 그것도 정권 바꿔서 하면 돼. 정권 바꿔서 올라오면은 이재명이 거부권 행사 안 할 거 아니야. 그냥 하면 돼. 지금 하나 그때랑 뭐가 다른데. 오히려 지금은 이 내란 특검에 집중하고 김건희는 내란 특검 끝나고 하면 되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만일 한덕수가 내란 특검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러면 그때 탄핵하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당장 탄핵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 가지 민주당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그 생각 안 하겠습니까? 내란 특검법 어떨 것 같아요, 진짜?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압박감을, 부담감을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본인도 지금 내란 혐의를 받고 있거든. 근데 자기가 받고 있는데 자기가 아웃시킨다? 그거 좀 힘들 거예요. 근데 만일 안 한다 그러면 그때 탄핵하면 돼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4월 18일 많이 얘기하잖아요. 4월 18일 2명 퇴임하고 2명 퇴임하면 끝이야. 한덕수 대행으로 끝까지 가야 돼. 한덕수 대행으로 그냥 윤석열 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노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때까지 시간을 끌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얘기는요. 박근혜 때도 나왔어요. 박근혜 때도 박한철, 이정미, 박한철 1월, 이정미 3월에 퇴임한다고 이게 야 이거 7명 이제 9명 중 7명 남았는데 7명 중에 6명 되기 어렵다고 보수 언론에서 절대 탄핵 안 한다고 그때도 그냥 옛날이랑 그 복붙이야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연 플레이를 한다고 해도 지연이 잘 안 되고요. 쟤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공수처가 오늘 늦게 아니면 내일 아침에 2차 출석이고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마 거절하면 체포영장 받을 거예요. 근데 체포영장을 받아서 체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8시간 안에 구속을 해야 돼요. 구속시켜야 돼. 48시간 안에 구속하고 한 달 안에 기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빨라져. 저 등신 같은 것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은 가니까 이제 헌재도
헌재 공무관이 이야기하는 거 한번 뉘앙스를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그 뉘앙스가 우리 그냥 보고 있지는 않겠다는 그냥 뉘앙스예요. 그래서 시간은 흘러가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고 박근혜 때도 3월에 끝이 나서 박근혜 때도. 근데 박근혜 때는 복잡했잖아요. 이거 단순해. 내란이 아니야. 딱 이것만 해야 되는데 4월 달까지 끝나고요? 불가능하다.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있지는 말자. 좀 긴장을 좀 갖자. 뭐 이 정도는 괜찮지만. 네, 현재 한덕수는 전날 당정 협의만 보더라도 윤석열과 직접 소통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국면입니다. 이건 확실해 보이고 물론 민주당에도 라인을 트자고 한 걸로 보아 여기저기 간보면서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덕수는 권력의 흐름을 잇는 것으로 평생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추가 무너졌다라는 걸 확실하게 민주당이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계기는 아마도 김민석 수석 최고께서 말씀하신 25일, 즉 윤석열이 체포되는 순간 한덕수는 항복을 선언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현재 25일까지 2차 소환인데 불응하면 25일 이후 분명 체포를 시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걱정했던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또는 내란 특검도 결국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한덕수는 후보군에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대선에 안 나가고 시계나 명패 맞추지 말라고 하고 재벌들과 통화를 하지 않나 여러 행보를 볼 때 여야 양쪽에 가능하면 덜 미움을 받으면서 최대한 권한 대행을 오래 하고 싶은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 그렇다면 헌재 재판관은 임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약 거부하면 명분도 없지만 직무유기로 즉각 탄핵 뒤 콩밥을 먹이면 됩니다. 내란 공조범으로 몰릴까 두려운 쫄보 한덕수가 그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간다.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역시 윤석열의 수사 부분입니다. 특히 검찰입니다. 공조분을 끓이고 있는 경찰 안팎에선 검찰이 공수처에 윤석열 사건을 이첩한 뒤 뒤끝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결국 특검이 출범하면 다 해결될 일입니다. 특히 그 전에 윤석열을 구속시키는 게 큽니다. 막상 구속된다면 국짐 역시 더 이상 쉴드 치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네처럼 탈당시키겠죠. 다만 변수는 구속시킨 뒤 20일 내에 기소를 해야 하는데 만에 하나 그때까지도 한덕수가 특검 못하게 간을 보면 검찰이 기소한 뒤에 차후 특검이 발족되면 별건 수사로 기소 후 사건을 병합해 특검이 전담으로 맡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윤석열에 대한 직접 수사가 진행되면 새로운 사실들이 더 튀어나올 것은 자명하고 새로운 제보자 역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별건 기소 후 병합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주말에는 속보로 우리 민주지형의 선배님들이 즐거워하실 소식이 많이 쏟아지길 간절하게 기원하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